이재명의 흉기를 휘둘렀던 김모 씨, 올해 67살, 이 아산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 범행 동기가 뭘까? 그런데 그동안 이 동기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밝혀진 게 없었습니다. 자,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도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확신범 같았습니다.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쓴 이 변명문이라는 게 있다. 8페이지 변명문이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변명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도 경찰이 이런 것을 공개할 법도 한데 경찰 수사에 왜 공개하지 않는지 아직도 흉기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현장에서 자, 흉기가 있나 없나, 뭐 손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여기 관련해서 기자들이 취재해가지고 나온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8페이지의 이 변명문 남기고 싶은 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기고 싶은 말이었다. 원래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 김 씨가 먼저 써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그동안 이 범행과 관련해서 좀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 사소한 원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 이 이재명에 관련해서는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부동산,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했고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이 민주당, 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의 경제는 파탄난다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굉장히 거시적이고 큰 틀의 나라 살림,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이 건에 관해서는 지금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확신. 그러니까 본인이 이 건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에 관해서 자,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이 조선일보가 취재해서 보도했는데 이 경찰도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김 씨가 아산에서 부동산 업을 하고 있지만 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안정세, 하향 안정세를 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부동산 폭망됐다.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자, 이런 거 가지고 이재명을 겨냥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뭔가 큰 의사, 본인이 스스로가 의사를 생각하는지. 자, 어쨌든 뭐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게 물리력, 폭력을 썼다는 것은 정말 비난받아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이 폭력에 대해서는 안 된다. 테러에 대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이 구치소에 들어가서 경찰서 유치장이죠. 유치장에 들어가서는 삼국지를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연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뭐 독립운동한 것처럼 나라를 구한 사람처럼 이렇게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았고 경제가 폭망했고 부동산도 어려웠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난 뒤에 자,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만 올인하고 있다.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사법 방해도 하고 있고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진술도 바꾸고 있고 자, 그러니까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온갖 특권을 남용해가지고 그래서 자, 불체포 특권을 쓰고 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 나고 난 뒤에도 지금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대학에서 자, 이송 조건이 헬기로 이송 조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도 지금 부산대학병원은 거기보다 더 나은 곳으로 정청년은 더 나은 곳으로 목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더 나은 곳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 민주당의 비서실장이 서울대학병원에 연락해가지고 바로 전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쫙 일사천리로 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이것을 전원을 신청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부산대학병원은 벌컥하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냐고. 자, 민주당과 가족이 요구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내준 거라고 우리도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씨 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밝힌 걸 보면 지금 대북 굴욕 외교.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머리를 굽신굽신하고 김여정이 하명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뭔가 다 지시를 받는 듯한 이래서 자,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그리고 이재명이 노서 거대 야당이 자, 민주당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자,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는 또는 국민의힘이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 이야기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누가 되더라도 경제가 파탄이 난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서도 김씨 태도나 오락가락한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락가락. 그러니까 뭔가 비정상이다 해서 지금 프로파일러, 범죄 심리 분석관을 투입해서 심리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지금, 부산대학교와, 그리고, 이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도 보면은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대학 병원들끼리 똑같은 환자를 놓고 왜 다르게 발표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중증이다, 아니다, 뭐 응급 환자다, 아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보냈다. 그런데 응급 환자 같으면 부산대학교에서 수술해야 될 텐데. 그래서 더더구나 여기 보면은 경찰이 이 김씨에 대한 조사한 내용이 정말 의사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열상 찢어진 것이고 1.5cm로 되어 있습니다. 1.5cm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에 발표했던 교수 민성기 교수는 완전히 이게 또 1.4cm 자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cm 자상. 맨 처음에 이것이 경찰에서 보고한 내용들입니다. 1.5cm 열상.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1.5cm 열상 1.5cm입니다. 거기다가 지혈이 된 상태다. 지혈이 된 상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하면 경상이라고 했습니다. 경상. 중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이고 지혈이 된 상태고, 그래서 가벼운 걸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저기 호들갑을 떠나 했는데 바로 헬기 띄우고,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여기서 1.5cm라 했다가 다시 민주당의 인재 영입 5호였던 자, 그 민주당 영입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자, 거기가 정청희인데 발표하기를 2cm입니다. 2cm. 그러니까 1.5cm가 갑자기 2cm로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상이라고 했습니다. 열상이 아니라. 그리고 아주 위험한 고비를 넘었다. 그래서 천운이다. 이렇게 말해요. 천운이다. 그런데 어제 서울대학교의 교수, 민성기 교수는 여기 보면은 자, 1.4cm의 상처가 있다. 1.4cm 찢어졌다. 그리고 이 경정맥, 외경정맥입니다. 외경정맥. 외경정맥이 60%가 손실됐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난해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했다. 그 난해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난해한 것을 부산대학병원은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마치 서울대학병원으로 데려온 것처럼.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에서는 발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과 대학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주장하는 거고 부산대학병원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 수송했던 경찰 소방대 여기가 주장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1.5cm, 2cm 그리고 1.4cm 열상, 좌상 모두가 다 다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이 나오는가? 여기도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서울대학교와 관련해서 부산대학교 또 나머지 지방대학교 발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환자가 생기면 전부 다 서울에다 보낼 건가? 모든 환자의 헬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씨, 피의자 김씨에 대해서도 본인의 이 주장하는 게 좀 황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 폭망, 부동산 폭등, 그리고 이재명의 올인, 사실 맞는 말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 김씨가 이 물리력, 테러 행위를 했다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경찰이 발표했던 거랑 또는 이 대학병원이 발표했던 거랑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리고 흉기도 왜 공개하지 않고 있고 또 그리고 이 김씨가 작성했다고 하는 8페이지 분량의 자, 변명문에 대해서도 왜 공개하지 않고 있나.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뭔가 이 명쾌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관련된 사건은 발생하면 하면 할수록 뭔가 미궁에 빠지드는 것 같고 뭐 미스터리한 게 많아지고 그래서 이재명은 관계되어 있으면 뭔가 미룰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되고 난 뒤에 부산대학교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되고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정작 수술하고 난 뒤에 브리핑을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나 또는 영입인재 5라고 해서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재명 관련돼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런데 브리핑한 것도 그 앞에 부산에서 알려졌던 내용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처음에 1cm 했다가 1.5cm 했다가 다시 2cm의 상처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가 열상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자 어쨌든 이 발표를 한 측에서는 이재명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천운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맥을 건드렸더라면 피가 콸콸 쏟아졌을 텐데 그걸 건들지 않고 밑에까지 쑥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왜 서울대학병원 측에서 수술을 하고 자 이재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지 않았을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해서도 인천 샌프란스 집도를 했던 의사가 직접 나왔어. 자 옆에 한 3명 4명 함께 이렇게 브리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런 브리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 이 언론에서 계속 비판하고 이러니까 자, 하는 수 없이 서울대학교 집도 이 민모 교수가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 맨 처음에 자, 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하지 않았던 이 브리핑 이걸 민주당에서 했는데 이게 왜 이랬을까 하는데 지금 이재명이 못하게 했다 하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못하게 했을 것이다 하는 의혹입니다. 자, 지금, 이 송국건 평론가가 펜은 마이크에 나와서 출연해서 한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송평론가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브리핑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자, 이 송평론가는 펜앤 마이크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위급한 상황이라 허락을 못 받았다가 허락받았다. 이렇게 민성기 교수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민성기 교수가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 자, 처음에는 위급한 상황이어서 허락을 못 받았다가 허락받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브리핑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게 되는 셈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이 공적인 인물입니다. 어전서열 파리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재명은 지금 핵심 인물입니다. 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총선도 그렇고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정치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중심축에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비섭당하고 나머지 수술을 하는데 거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걸려 있는데 그걸 뭉개고 있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자 허락을 못 받았다가 허락받았다. 허락을 할 만한 사람은 누굴까? 바로 이재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마크 리프트 전 미국 대사 때는 병원장과 주치의가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단식 때도, 지난번 단식할 때도 녹색병원, 그러니까 여의도 병원에 갔다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다가 다시 녹색병원을 옮겼는데 그 녹색병원장이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이재명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상태를 설명한다는 게, 자, 이재명이 이렇게, 단식을 오래 했고, 몸이 피폐하다, 이런 설명 쭉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서울대병원의 홍보팀장은 개인정보 같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브리핑이 취소됐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 브리핑을 하겠다고 해놔놓고 통지를 해놔놓고 기자들에게 고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취소를 해버린 겁니다. 뭔가 이거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 의혹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 위에서 뭔가 말이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재명 쪽에서 브리핑을 꺼려했거나 병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브리핑을 난감해했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송국건 평론가는 말했습니다. 자, 지난 2일 오후 5시경에 서울대병원 측은 기자단에게 오늘 내로 이재명 대표 관련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문자로 기자들에게 쫙 전린 겁니다. 서울대병원에도 기자실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안에도. 그래서 40분 뒤에 이재명 관련 브리핑이 취소됐다는 정반대 공지가 전달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형건 서울대병원 홍보팀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 등의 의료법상 조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자, 이게 이제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그런데, 자, 그 앞에는 왜 브리핑을 하려고 했나? 그때는 환자 개인정보 등의 의료법상의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브리핑을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 개인정보 등이 생긴 건가? 그거 아니란 겁니다. 그 전과 후 똑같은 조건인데 다만 환자가 다를 뿐이다.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벌써 했을 텐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왜 브리핑을 하지 못했을까 하고 송국권 대표가 출연해보니까 자, 이 녹색 병원 때는 병원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자, 테러 자체에 대해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후에 자, 이재명의 대처 태도는 완전히 특권이라는 점이 지금 노출될까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꺼리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닥터 헬기 후송이나 그리고 이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았던 거나 사실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헬기를 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자,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응급환자면 헬기를 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동하는 사이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응급환자가 아니면 일반 이 교통수단을 타고 서울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본인 말대로 자, 위험했다. 그러면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부산대학병원에서는 이미 외상센터장도 그렇고 거기 집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교수도 이미 마취팀에게 연락해서 마취 준비하라 지시까지 다 하고 수술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 이게 이재명의 비서실장이 서울대병원 측과 전화 연결하고 그 전화 연결을 부산대학교 권역외상팀장에게 통화를 바꿔주면서 환자 상태를 묻고 그래서 서울에서 수술을 할 것 같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려봤지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료 시스템상으로 자, 부산에 이렇게 권역외상센터를 만들어 놓고 많은 전문의와 그리고 시설 장비를 투입해 놔놓고 그걸 패싱해버리고 서울 올라가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좀 더 나은 곳으로 이런 식으로 좀 더 잘하는 곳으로. 그러면 부산 권역외상팀은 아주 못하는 곳이란 말인가. 그래서 부산에 있는 의료인들이 이 반발을 했고 그래서 이게 부산 의료진뿐만 아니라 이게 부산, 광주, 대구, 뭐 충청 할 것 없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재명이 이런 처신을 하게 되면 어디 가더라도 나는 지금 서울에 가봐야 된다. 가족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의료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거나 또는 파괴시키는 행위 아닐까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지금 비판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재명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부산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의식이 또렷하고 했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민주당 대표로서 지방의료 TF까지 만들었던 것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공공의료 뭐 이런 것까지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놔놓고 자,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서울 가겠다라고 한 것 자체부터가 이율 배반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부산대학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시면서 지방 의료체계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부산대학병원 의술이 굉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래서 부산에서 이재명의 인기가 아주 많이 올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과 관련해서 부산 가서 몇 번이나 이렇게 선동, 집회를 하기도 했고 또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부산 민심이 술렁이는 가운데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번에도 자, 부산 민심이 여당 쪽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자기가 또 거기 가서 가덕도 가가지고 이렇게 선동을 하려고 이렇게 간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번에 아주 결정타를 맞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산 민심도 돌아섰다. 저도 부산에 있는 많은 아는 분이 있어서 연락을 해보면 3, 4, 5 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올라갈 때 헬기 타고 올라갈 테니까 그래 알고 있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도. 자, 어디 아프다고 하면은 헬기로 보내주나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이재명이 나서서 결국은 브리핑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재명에게 불리한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병명이 다 알려지거나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어저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인재영입 5라고 해서 그래서 의사협회 부회장을 하는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아주 이재명 상태가 안 좋다는 적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상이라고 해서 2cm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제 2cm라고 했는데 어제 민 교수는 서울대 교수 집도인은 바로 1.4cm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자, 다 말이 틀리고 있어서 입이 안 맞다. 그래서 뭔가 이게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 아닌가. 누군가가 이 상황이 돼서 뭔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덮고 숨기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든 또는 서울대학병원이든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